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베테랑 수학원 부원장 문경민입니다. 자, 제가 1부와 1.1부에서는 이 정성평가예요. 어떻게 보면 수시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특례 이쪽 관련해서 특례 뭐 서류든 이쪽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유의미한 데이터, 경쟁률상 유의미한 데이터가 뭔지를 봐라. 왜냐면 그걸 비슷한 것들 다 나열되어 있으면 유의미한 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학과들끼리의 조금 이 높낮이를 좀 구분을 해보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환경적으로 여건이 힘들어서 시시각각적으로 변하는 어떤 과들끼리, 학교들끼리 이런 어떤 높낮이의 차이를 뭘 가지고 이제 지표를 삼느냐가 모호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그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아무래도 기준점은 우리나라에서 정량평가적인,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딱 결정되어 있는 것들은 제일 뭐예요? 수능이에요. 결국 수능이 12월 달에 본 수능이 그 역할을 하는데, 이건 분류를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V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빅데이터에서 베테랑스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빅 V 데이터, 원래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정말 뭐 한 5,000개도 넘는 전형 곱하기 학교 곱하기 과 곱하면은 엄청 무시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V데이터라는 얘기는 뭐냐면 특례의 트렌드를 입혀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특례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V데이터라고 약어를 좀 제가 쓰고 있고요. 자, 다시 그러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위권의 학생들은 솔직히 이 메이저 기조가 그렇게 변하지를 않아요. 뭐 과에 따라서 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합격한 학생도 1500점대를 가지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합격한 학생도 1500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학교와 학교들끼리의 서열을 나눈다라기보다는 같은 학교 내에서 탑 학과가 몇 위에, 그러니까 1등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준점으로 잡는 게 더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강대학교 경영이랑 성균관대학교 경영이랑 누가 더 높냐를 저울질하는 건 불확실할 데이터일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오히려 객관적인 내용을 쓰려면 학교 내에서의 네임밸류, 즉 상위학과 학생, 상위권의 학생들은 이제 그 정도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학교 내에서 유명한 과와 조금 유명한 과들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보이지 않는 학과들은 유명하지 않다, 조금 유명하다기보다는 좀 점수상으로는, 배치표상으로는 좀 낮다라는 그 결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점을 두라라는 거에서 객관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그 다음에 하위권의 학생들이에요. 중하위권의 해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학교의 일단은 네임밸류라고 보면 배치표상의 높낮이를 좀 비교를 똘똘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상위 들어봤던 학교들 말고의 외적이 같이 걸쳐 있는, 어떤 등급대가 2등급이라고 치면 거의 같이 걸쳐져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의 전형들이 생각보다 지필 시험 안 봐도 되고 뭐 아무튼 서류 아니면 다 시험 봐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닐 가능성들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그럼 또 꿰차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도 그래요. 쓰고 다 상향 지원으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소신 지원과 안정 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좀 지표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서 일단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21년도 수능 배출 V데이터와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한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수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기준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신 그 난이도의 트렌디는 표준 점수나 백분위 뭐 이런 것들에 반영이 돼요. 그런데 이 결과를 사실 입시 결과, 입결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9년도에 12월 달에 시험을 본 거는 지금 나와 있어요. 대학들이 다 실제로 점수 몇 점, 과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보고를 다 했어요. 그래서 대학 포털 그 어디가 사이트에 가시면은 학교마다 그것들이 다 입결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에 12월,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전이죠. 그때 봤던 수능의 결과에 대한 그거를 올해 12월 됐을 때, 수능 볼 때 그때쯤에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1년 동안의 트렌드가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학교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는 트렌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최신 배치표, 최근의 배치표를 V데이터를 입혀서 활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상위권 학생들이 필요한 이 학교들 내에서 탑과, 그거는 공시적인 발표를, 객관성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그냥 배치표상에 있는 거를 수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시 결과 19년도 수능, 19년 12월 달에 봤던 수능의
정식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그것들을 서열화를 시켜봤습니다. 저 표준적인 지표를 가늠하기 위해서의 자료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는, 그리고 방법적인 걸 알라,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취지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제가 하나 용어를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메이저 기조, 메이저 대학교, 이런 거,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뭐예요?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 뒤에 뭐 합하면 건동까지. 자, 이런 것들을 메이저 대학교, 메이저 기조라고 그냥 명칭을 지어 봅시다 했을 때 보면 최신 수능 배치표예요. 21년도 전형의 수능 배치표 해서 보니까 1등급 초반에 다 이렇게 그 메이저가 기조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여기 뭐 살짝 바뀔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얘네들이 이 정도의 위치에 군에 있구나. 그리고 중위권의 학생들한테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2등급 초반에 있는 얘네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대학들이 되게 많아. 여기에는 서울의 4년제 대학교와 서울의 4년제 대학교가 아닌 곳들이 굉장히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템플릿 시킨다고 했는데 잘 안 보이신다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대로 글로 옮겨 놓은 거예요. 다 체크해 놓으셨다가 참고해 주시고요. 뭐 메이저 기조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이렇게 해서 2등급 초반부터 건동, 홍 이렇게 있고, 외대 글로벌 아까 일부에서도 많이 눈에 띄었죠. 인원수가 모집 정원 줄어들어 가지고 경쟁률 높아지는 거. 단국, 국민, 숭실, 인하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서울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 그리고 광운대도 서울이고요. 서울여대 서울입니다. 가천대도 서울이라고, 경기권이긴 한데 송파구청에서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지하철 타면 가까워요. 세종대 당연히 서울이고요. 건대랑 옆에 있어요. 덕성, 동덕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봐도 크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서류 쓸 수 있는 대학들 이거밖에 선택으로는 없고 나머지 다 지필 시험 보는 거 아니냐? 의미가 없다. 자,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보십시오. 이대 특기자 서류, 아까 전에 말했죠. 지필 시험이 아니라 특기자 서류, 국제, 그 다음에 과특, 과학특기, 그 다음에 영특, 이거 다 서류랑 별다를 거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희대 특기자 서류라고 생각해도 K 소프트웨어, 물론 포트폴리오 있어야 되겠지만 거의 뭐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리고 근데 얘네 3특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지필 시험이 필요한 거고, 그 이후에 홍대 영어만 지필만, 토플 잘하고 내신 별로다, 토플 열심히 한 다음에 영어 지필만 보면 되는데 고등학교 범주 내의 교과 과정 내의 범위라고 하잖아요. 수능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단연간 아이들한테 풀려보니까 토플 높은 점수, 그러니까 높다라기보다는 한 104점, 106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이면 충분히 소화합니다. 시간 남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2등급 중반 이렇게 보니까 국민대, 고맙다. 4년제 이제 서류로 오니까 통실대, 인하대에서 뭐 성신여대 딱 있는데 얘도 그거예요. 얘 왜 안 써졌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만 또 시험을 보고요. 숙명여대, 가톨릭대 면접. 자, 면접 어떻습니까? 지필 시험 안 봐도 된다니까요. 면접 전형들의 대학교들이 인서울 4년거 수능 등급으로는 2등급 후반인데 이렇게나 많아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세종대, 가천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다 면접을 봐요. 시험 준비해야 되나요? 내신이 만약에 조금 상위권이고 이런 애도, 물론 여기서도 보면은 이 개별 사항들은 상세정령, 여기 베테랑스 교육 연구소 블로그에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뭐냐면은 면접이지만 뭐 3대 7, 그러니까 서류 3, 뭐 면접 7, 뭐 이런 식의 그 디테일한 전형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시험 안 보고 면접이라는 거예요. 서경대 같은 경우에 영특, 아까 전에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죠. 수능 최저 있지만 해볼 만한 수능 최저. 그리고 세종대 영어만.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다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대학교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 해외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서 너무 개별 케이스가 이제 3특도 안 되고, 혹은 3특이 된다 그래도 내신이 별로 안 되고, 내신까지는 좋은데 SAT나 뭐 AP, IB 이런 거 없고, 개별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없을까봐 굉장히, 뭐 A레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없을까봐 절망이나 낙담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주도 면밀하게 보면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좋은 성공 이루시길 바라고요. 자, 정시 등급 이제 봤으니까 학과별로 이렇게 좀 다시 아까 저기 앞에 1, 2부 뭐 이렇게 1.2부 이런 것처럼 한번 볼까요? 자, 표준 점수와 V데이터를 합산을 해서 잘 믹스를 해서 한 경영학과 순위입니다. 경영학과 순위를 보니까
메이저 기조가 바뀌지를 않아요. 경영학과는 사실 뭐 전통도 오래되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 때에도 경영학과는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이름 메이저 기조대로 경영학과도 그대로 제일 조금 유명하고 센 과, 문과에서 인문계에서는 아무래도 좀 세다 보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 연고, 뭐 이렇게 성한, 중경.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신 배치표를 기준으로 해서 특례를 약간 입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메이저 기조는 메이저의 흐름들은 대학들은 다 그냥 표시고요. 그렇지 않은 대학들을 이렇게 음영색깔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정도 홍익대 영어 볼 수 있다. 영어 시험만 본다고 말씀드렸고, 부산대와 경북대 지방 거점의 대학교들인데, 여기 국민대 서울, 세종대 서울, 통실대 서울, 서울 4년제 대학들과 나란한 모습들, 비슷한 동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버벅거리죠. 자, 한 명의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뭐냐면 경영대학교를 또 가고 싶은 학생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내신은 좋은데 SAT, IB 또 이렇게 뭐 고교 역량 심화 과정이 없는 거예요. 특화된 어떤 플러스가 없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친구가 또 한국 학교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한국 학교를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예요.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인데 여기에서 이제 표준 점수상으로의 위치는 알겠어. 근데 나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원에서 가급적 메이저 기조에 들어가고 싶거나, 아니면 그걸 어쨌든 한 번은 써보고 싶어. 의미 있는 전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의미 있는 전형은 1, 2부에서 경쟁률 상으로 얘기를 했었죠. 뭐가 있었죠? 중앙대학교 글로벌 금융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번에 써볼 만한 그 전형 중에 하나. 그리고 뭐 학생부 종합에선 뭐가 있었어요? 이 친구 한국학교 학생이니까 써볼 수 있죠, 학종. 그랬을 때 학생부 종합에선 뭐가 있었죠? 폭등, 거기에서 동국대 두드림. 이번에 써볼 만한 유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랬던 유의미를, 이거를 보고 대충 안정이냐 상향이냐 소신이냐, 이건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찌됐던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경영 나왔으니까 이제 또 이과로 한번 가볼까요? 컴퓨터공학입니다. 컴공은 또 보니까 메이저 기조 역시나 비슷해요. 비슷한데 건국대 눈에 보이네요. 건국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얘네들은 뭐 다 똑같다 막 그 정도의 난이도다 레벨이다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표준 점수가 있잖아요. 이쪽은 그래도 어쨌든 300점대 후반인데 여기는 벌써 10의 자리가 8이니까 약간은 차이가 갭이 있다라는, 어쨌든 10위권 안에 건대가 갑자기 불쑥 들어왔다라는 거고, 이 친구들보다는, 이쪽에 있는 대학들보다는 건대가 컴공이 조금 센 편이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배치표고 추산 점수라고 하지만 386이랑 369랑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20점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유명하다 아니다를 조금 구분 지을 수가,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북대 역시 부산대 역시 똑같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과 나란히 어깨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컴공 했을 때 특기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 K소프트웨어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쓰라기보다는 이런 유의미한 전형을 대입을 계속 해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컴공 나왔으니까 또 한번 뭘 가볼까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죠. 3특에서랑 똑같은 순서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보면은 사실 모든 학교들이 개설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고대, 서강대, 한양대, 그리고 고대 아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몇 명 뽑았죠? 한 명 뽑죠. 극악하죠. 하지만 유의미한 상위권에 있는,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유의미한 전형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서열화를 대충 눈으로 가늠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세종대 써볼 수 있죠. 써볼 수 있어요. 영어 시험만 보니까. 국민대 서류로 있잖아요. 고맙다. 자, 그 다음에 광운대 뭐예요? 면접 전형이잖아요. 동아대, 경성대, 군선대, 지방 거점 대학들도 이렇게 좀 순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도 영어 집필 시험을 보니까 내신 좋지 않고 토플 점수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 시도해 볼 만하죠. 자, 다음 학과 이번에는 화공, 화학 이쪽 가볼까요? 사실은 이 케미스트리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이 경영이랑 비슷해요. 메이저 기조의 대부분 탑과예요. 케미스트리가 들어가면.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럴까요? 서연고 메이저 기조를 그대로 또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특징이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은 성균관대가 보통 이제 문과 계열에서는 5위권 밖으로 거의 벗어나지를 않거든요. 물론 뭐 점수 차이도 안 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조금 5위권 밖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실제 컴퓨터 아까 전에서도 그렇고
좀 몇 번 성균관대가 보통은 인문계였죠. 문과 쪽은 상위권인데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점이랑 경희대 또 왔네요. 경희대가 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건대 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이렇게 보입니다. 탑 10 안쪽에 이제 이런 대학들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국민대 역시 조금 서류 전형인데 이쪽에 뒤쪽에 있다. 그리고 경북대, 부산대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러한 대학교들이 좀 순서가 좀 이런 그 순위구나. 순서가 이런 순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좀 뭐냐면 학과들의 컨셉에 맞게끔의 대학들의 순위는 좀 봤어요. 그럼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같은 학교 내에서 그거에 대한 순위를 보자 이거예요. 탑 5 안에 있는 순위 준비를 해봤습니다.